안녕하세요. 더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가지실 만한 두 기업이죠. 페이팔하고 파이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두 회사 주가가 좀 빠졌어요. 페이팔이 한 19%, 파이버는 무려 26%나 하락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고민이 깊어지실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잠깐 조정받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단기적인 등락 너머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한 5년 그 이상 좀 길게 봤을 때 이 페이팔과 파이버가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요. 핀테크거인 페이팔, 그리고 또 기익 이코노미의 대표주자 파이버, 이 두 기업의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뭔지, 혹시 위험 요인은 없는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업들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주가가 오늘 내리고 내일 오르고 이런 걸 떠나서요. 이 기업들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힘,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 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그냥 뭐랄까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건지 아니면 어쩌면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건지 그 단서들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두 회사 그리고 이들이 속한 산업의 미래를 그려보시는데 좀 유용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페이팔부터 시작해 볼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결제하면 거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인데 최근 주가 하락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있죠. 마이너스 19%면 적은 건 아니니까요. 특히 그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시장 반응이 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부터 좀 짚어봐야 할까요? 네, 그 2분기 실적에서 시장이 좀 우려했던 부분은 주로 자유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 이게 생각보다 좀 안 좋았고 전년 대비해서 49%나 줄었다는 점이었어요. 언뜻 보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죠. 근데 이 감소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일시적으로 자본 지출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특정 투자가 이 시점에 몰렸다거나 뭐 그런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실제로 페이팔은 그 연간 자유현금 흐름 전망치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보기에는 이런 단기적인 현금 흐름 변동이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약간의 자신감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지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그 활성 사용자 수가 4억 3,800만 명, 전년 동기 대비 2% 늘었어요. 아, 사용자는 늘었군요. 네, 이미 뭐 엄청난 규모인데도 꾸준히 사용자를 더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총 결제 금액, TPV라고 하죠. 이것도 4,436억 달러로 5% 증가했고 매출 역시 83억 달러로 5% 성장했습니다. 물론 뭐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수익성입니다. 그 비영업 회계 기준, non-GAAP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1.4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18%요? 꽤 높은데요? 그렇죠. 잠시 이 non-GAAP EPS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뭐 주식 보상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인수합병 관련 비용처럼 실제 현금 흐름과는 좀 거리가 있거나 일회성인 항목들을 빼고 정말 회사의 핵심적인 영업 활동에서 나온 이익을 보여주려는 지표거든요. 이 수치가 이렇게 크게 개선됐다는 건 페이팔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익을 내는 능력이 확실히 강해지고 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수익성 개선은 정말 눈에 띄네요. 그리고 자유현금 흐름 감소도 뭐 일시적일 수 있다는 설명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페이팔 같은 이런 거대 기업이 그냥 안정적인 성장에만 머물 순 없잖아요. 다시 한번 좀 도약하려면 역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그 새로운 CEO, 알렉스 크리스가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이팔이 지금 야심차게 준비 중인 광고 플랫폼 사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팔은 4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에 대한 그 실제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냥 관심사나 검색 기록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진짜 구매 의도와 행동 데이터니까요. 정확합니다. 페이팔 데이터의 진짜 김은 바로 그 구매 완료 데이터에 있어요.
보통 소셜미디어나 검색 엔진이 가진 데이터는 뭐 관심사나 의도를 추적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페이팔은 실제 돈이 오고 간 그 거래 기록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활용해서 광고주들한테 딱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면 훨씬 높은 광고효율 그리고 단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결제 수수료 모델에 더해서 이 광고 사업이 만약 성공적으로 잘 안착한다면 이거 뭐 페이팔의 전체적인 수익 구조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넓게 보면요. 전자상 거래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디지털 결제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은 여전히 페이팔에게는 유리합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페이팔이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신뢰도,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그 방대한 사용자 및 가맹점 네트워크, 이게 강력한 뭐랄까 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자체가 모든 참여자에게 더 유용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많으니까 가맹점이 늘고 가맹점이 많으니까 사용자가 더 편리해지고 이런 구조적인 강점을 생각하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페이팔이 가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는 게 흥미롭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좀 옮겨서요. 긱 이코노미의 대표 주자죠. 파이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페이팔보다 주가 하락폭이 더 컸어요. 무려 26%나 빠졌는데 여기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파이버의 경우는요.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우려 지점은 역시 그 활성 구매자 수의 감소입니다. 전년 대비 10.9% 줄어서 34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경제 둔화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비필수적인 지출부터 줄이는 그런 경향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최근에 아주 뜨거운 생성형 AI 기술 있잖아요. 이게 뭐 디자인이나 번역, 컨텐츠 제작 같은 기존 프리랜서 시장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론도 주가에는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반전이 있습니다. 구매자 수는 줄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매출은 1억 8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8%나 성장했어요. 네. 구매자는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다고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구매자 1인당 평균 지출액입니다. 이게 318달러로 9.8% 증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더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구매자 수는 줄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썼고 그래서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언뜻 들으면 잠깐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떠날 사람은 떠나고 진짜 고객만 남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뭐 가끔 이용하던 소액 구매자들은 좀 줄어든 반면에 파이버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하고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를 맡기는 그런 기업 고객이나 충성도 높은 구매자들의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파이버가 양적인 성장보다는 이제 질적인 성장, 다시 말해서 고객당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수익성 지표인 non-GAAP EPS도 0.69달러로 19% 상승하면서 이런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고객 기반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AI 위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명히 좀 위협적인 면도 있겠지만 혹시 이게 파이버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AI는 명백히 위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이버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간단한 로고 디자인이 가든가 단순 번역 같은 일부 저가형 단순 반복 작업은 AI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시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AI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특정 기업의 데이터나 스타일에 맞춰서 AI 모델을 미세 조정, 그러니까 파인 튜닝 하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프롬프트를 잘 설계해서 AI가 최상의 결과물을 내도록 돕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 또 AI가 만들어낸 초안을 바탕으로 인간의 어떤 창의성이나 감성을 더해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막 늘고 있어요. 파이버 플랫폼 안에서도 실제로 AI 관련 서비스 카테고리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AI 전문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파이버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전문가로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즉,
AI는 위협이면서 동시에 파이버가 더 높은 수준의 전문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한 단계 진화할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긱 이코노미,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하는 이 방식 자체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기업들은 점점 더 민첩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길 원하고 또 개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고요.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파이버 같은 플랫폼은 프리랜서와 기업을 연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하락은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와 파이버의 어떤 적응력, 이걸 고려했을 때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좀 저평가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보니까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페이팔은 그 막강한 사용자 기반과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파이버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단순 중개를 넘어서 고부가 가치의 전문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둘 다 단계적인 어려움은 분명 있어 보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그 핵심은 두 기업 모두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이것이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이나 장기 성장 스토리가 완전히 훼손되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나 분기 실적의 일부 변동성 뒤에 가려진 본질적인 가치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페이팔이 속한 디지털 결제 시장, 그리고 파이버가 속한 긱 이코노미는 모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세와 또 각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들, 페이팔의 광고라든가 파이버의 고부가 가치 서비스, AI 연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요. 현재 주가 수준이 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포트폴리오에 이들 기업을 편입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역시 단기적인 소음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좀 냉철하게 평가하는 그런 자세일 겁니다. 네, 오늘은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페이팔과 파이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페이팔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파이버는 활성 구매자 수 감소라는 어떤 도전 속에서도 고액 지출 고객 기반을 강화하고 또 AI 관련 신규 수요를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엿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통찰을 주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단순히 이 두 기업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예측하는 걸 넘어서요. 핀테크 그리고 긱 이코노미라는 이 거대한 산업지형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또 혁신해 나가는지 이걸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좀 시끄러울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장기적인 가치를 식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재무적인 지표나 사업 전략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를 들어 페이팔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브랜드 신뢰도 있잖아요. 혹은 파이버가 연결하고 있는 그 방대한 프리랜서 커뮤니티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이들의 회복 탄력성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AI가 단순히 파이버에게 위협이나 기회가 되는 것을 넘어서 이 플랫폼 위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프리랜서와 AI 도구가 최적으로 협업해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중개하고 또 촉진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미래를 조망하는 데 흥미로운 관점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